화학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그런 연금술 같은 이미지였다면, 이제 물리하면 떠오르는 인물, 물리학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의 음, 모습인데, 음.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제 모든 물리학 전공자들 혹은 물리학자들은 다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건가? 막 이렇게 칠판 큰 거 하나 놓고 막 쓰고 이제 그런 거. 그런 거는 아닌데, 이게 물리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을 이렇게 분석해내는 방식을 가르치는 학문이다 보니까 너무나 분야가 다양해. 뉴턴도 그 당시에는 되게 첨단의 물리였을 거 아니야. 하드코어 피직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이제 밀입자, 소립자, 뭐 쿼크, 막 신의 입자, 힉스, 막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런 것들이 보통 하드코어 피직스인데,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칠판에서 그거는 화학자가 아직 그걸 서포팅을 못 해주는 화학자, 그 다음에 다른 공학자들이 흔히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기술력이 안 돼서 우리 이거 구현을 못 해낸다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쿼크 같은 게 예측은 했는데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 이런 뉴스가 그런 거구나. 그치. 최근에 뭐 관찰이 됐다고는 했던 거 같기도 그치.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화학공학자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나 정확하게 화학자가 어떤 거라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화학자들도 이게 되게 그 화학 현상들을 물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물리화학이라는 걸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아예 그렇게 계산 이론만 하는 화학자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뭐다 얘기는 못하겠죠. 내가 얘기하는 건 약간 화학공학자 쪽이 좀 가까운 것 같고, 화학공학, 그다음에 기계공학, 뭐 전기전자공학, 이런 기술력들이 바탕이 되어야 이제 하드코어 피직스들이 하는 칠판에 써가지고 다다다다 이렇게 써가지고 얘는 요거고 얘는 요거고 오케이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칠판에 쓰는 사람들은 이론만,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자기의 아이디어를 상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갈릴레오처럼 갈릴레오는 실험을 해주잖아. 근데 너가 말하는 것처럼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칠판에 쓸 수밖에 없는 건 실험도 할 수 없고 관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내가 알기로 피사의 사탑에서 공 떨어뜨린 거 있지? 그 사고 실험이야. 실제로 한 게 아니라. 나 그렇게 알고 있거든. 나도 처음에 그걸 어디서 얼핏 봤는데 그 얘기 듣고 좀 충격이긴 했어. 이 사람 진짜 천재긴 하구나. 그럼 그 사람도 이론에 되게 이론인 탁월한 거지. 사람이었던 맞아. 거네. 사실 그거를 탕 떨어뜨렸는데 밑에 조교가 죽어 다른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 타락이 위에 떨어졌는데 이러면서. 그래? 그건 한번 찾아봐야겠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럴 수 있겠다. 아무튼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론을 한다는 건 그렇게 실험할 수 없고 관찰할 수 없는 정말 것들을 미지의 영역들을 개척하는 일인 거고. 보통 이론 하시는 분들이, 이론화 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야. 이론으로 내가 뭔가를 툭 던져 놓으면 이제 실제 현상으로 만들어내고 증명해가지고 실제 과학으로 그 결과물로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려고 많이 달라붙지. 그렇게 하면서 점점 기술과 발전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론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단순히 그냥 내가 막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실험하시는 분들이 선택적으로 이거 진짜 될 것 같은데,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그 다음에 또 이거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실험이 될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을 집어서 실험으로 보여주는 거지. 이 두 개가 충돌이 되면 노벨상을 타는 거야. 노벨상은 이론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노벨상을 상대성 이론으로 탄 게 아니야. 그럼 뭘로 탔어? 그 사람 광전 효과라는 걸로 탔어. 이것도 팩트 체크합시다. 내가 물리학과인데 아는 게 너무 애매하네. 일단 실험적으로 검증이 돼야 된다. 근데 그런 기사는 본 것 같아. 그 중력파 같은 거를 관찰했다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고. 맞아. 근데 그걸 예측은 아인슈타인이 했던 거라면서. 맞죠. 그래서 이론, 보통의 물리학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막 머리 산발돼가지고 칠판 아인슈타인이지. 전형적인 게 아인슈타인이야 진짜. 이런 느낌이 딱 나잖아. 막 골방에 틀에 박혀가지고 막 이러고 막 이제 막 옆에 막 캔 음료 막 쌓여 있고, 이거 보통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한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실제로 막 이렇게 실험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현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네 전공을 어필하려고 밑밥을 깔고 있는 건가? 사실 알겠어. 이론이 좀 더 멋있긴 해. 멋있는 건 어쩔 수 없어 이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너가 나한테 맨날 하는 말이 너는 물리학과 중에서도 실험 물리를 전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물리학과 안에 크게 이론 물리랑 실험 물리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 거잖아. 이걸 좀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물리학이 구분되는 방법이 행과 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이론과 실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건 방식이잖아. 연구를 하는 방식. 이거를 어느 분야에서 이걸 하느냐. 너 같으면 이제 교육이냐, 정치냐, 정치 철학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듯이 이것도 자료화면 나갈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물리학에서 가장 돈도 많이 되고 지원도 빠방하고 하는 게 이제 신소재 쪽인데 그게 물리학과 쪽에서는 고체 물리라고 얘기를 많이 해. 고체면 딱 딱딱한 거잖아, 그렇지? 딱딱한 걸 하는 게 조금 다루기도 쉽잖아, 그치? 사실 액체를 막 이렇게 하기 좀 힘들잖아. 아무튼 그래. 뭐 실험하기도 힘들 거고, 그지? 그런 거 같긴 한데 고체를 이제 좀 분석하기도 편해. 얘는 딱 가만히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얘가 어떻게 될까 보면만 해보면 되는데 액체는 계속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복잡하단 말이야. 물론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근데 어쨌든 고체를 이제 실험도 하기도 편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포션이 커, 물리학 분야에서. 그래서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게 응집 물리학. 고체 물리학 안에 응집 물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도체 물리학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제 고체 물질들 중에서 반도체인 애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반도체 물리학이고 그게 이제 내가 몸담고 있는 필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물리학 하면 이제 또 물리학과밖에 못한다 하는 영역이 아직 하나 있긴 있어. 그게 이제 광학. 광학은 아직 공대에 잘 없어. 광공학과 몇 개 있긴 한데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 그렇게 세분화가 잘 안 돼 있고 미국 가면 좀 세분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아예 광학 관련 컬리지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아무튼 광학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입자물리 이제 뭐 커크랑 뭐 이런 거 소립자 그런 걸 하는 쪽이 있고 물리 앞에 이름이 붙는 게 이제 적용 분야, 응용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거네. 물리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자연 현상을 보고 그거를 분석하기 위한 방식을 알려주는 게 이제 물리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필드만 바뀌고 그거를 물리적 느낌으로 관점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그건 다 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물리학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양한 분석 대상에 따라서 나뉘는 방법이 있고 그걸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느냐 아니면 실험적으로 분석을 하느냐가 있어. 그러다 너는 뭐야 그러면? 나는 너의 가로열과 세로열을 정리해봐. 난 가로열은 이제 이론이 있고 여기 실험 끝판왕 공대 쪽에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으면 나는 가운데에서 약간 공대 쪽으로 가 있는 느낌이야. 약간 난 실험 쪽이 좀 더 가까운 거지. 실험에다가 나는 반도체 물리, 고체 물리, 반도체 물리. 그래서 이쪽에 딱 있는 거지. 물론 그 안에도 들어가면 이제 막상 대학원 들어오면 유기물 했느니 뭘 했느니 막 너무 다양해져. 그 안에서도 왜 그런 얘기 하잖아. 나는 자동차가 좋아서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바퀴를 하더라. 나 그 바퀴로 석사 논문을 받았더니 바퀴 고무에 대해서 나는 박사 논문을 써야 되더라. 알고 봤더니 자동차는 너무 어려운 거였다. 한 개밖에 난 제대로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물리학도로서 일반 사람들한테 물리는 조금 흥미로운데 어려워. 그러니까 거리감이 있고 그리고 뭔가 쉽게 공부를 하기에도 되게 진입장벽이 있는 게 일단 물리식 같은 걸 보면 내가 모르는 문자들로 돼 있는 것 같아. 모르는 숫자, 모르는 기호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 근데 이제 그런 거랑 좀 친숙해지는 과정 중에 하나는 좀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학자들의 활동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도 우리가 TV 많이 보면은 가장 활발하게 TV에 나오시는 분 중에 그 김상욱 교수님. 맞아. 이제 물리학 대중 강연으로는 거의 뭐 혼자 대한민국을 하드캐리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이제 물리학에 대한 어떤 이해도 넓어지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심리적인 거리감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뭔가 혹시라도 한국의 물리학자들 중에
그러니까 과학자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뭐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